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부하 회로 중 트랜지스터 방식으로 설계된 회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실험할 회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션트 저항 선정, 레퍼런스 전압 선정, 그리고 트랜지스터 회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동작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회로는 위와 같습니다. 영상으로 회로가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파트별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 목표 사양은 최대 전력이 50W, 최대 전압이 100V, 최대 전류가 10A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한계가 50W이기 때문에 높은 전압에 대해서는 낮은 전류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 부담용으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는 ESD867이라는 캔 타입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최대 전력이 100W이고 최대 전류가 10A라는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5개를 병렬로 묶어서 사용을 한 회로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트랜지스터나 FET를 병렬로 사용할 경우 전력 분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OP앰프 각각에 TR이나 FET를 붙이는 방법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몇 가지 부품을 추가하고 회로를 구성하면 이렇게 병렬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션트 저항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션트 저항은 일반적으로 낮은 값의 저항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회로는 최대 전류 한계를 10A로 하고 트랜지스터를 5개 사용하기 때문에 한 트랜지스터가 부담하는 최대 전류는 2A가 됩니다. 따라서 0.2ohm의 저항을 사용하면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0.8W가 되죠. 자, 이러한 경우에 저항의 전격은 안전을 고려해서 2W 이상의 저항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저항값은 어떠한 값을 사용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전격 전력과 함께 최대 전류가 흐를 때 걸리는 전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에 1ohm의 저항을 사용했다라고 가정한다면 2A의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전력은 4W가 되죠. 따라서 최소한 10W 이상의 시멘트 저항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10W급의 시멘트 저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발열량이 상당해집니다. 또한 1ohm대에 2A가 흐르면 걸리는 전압은 2V가 되죠.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저전압 대전류 동작 시에는 OP앰프의 피드백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높은 저항값을 사용하면 반대로 레퍼런스 전압을 회로할 때 정밀도를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역시 트레이드 오프 관계 속에서 정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레퍼런스 전압을 설정하기 위한 회로입니다. 전자부하는 OP앰프의 피드백을 이용해서 정전류 회로로서 동작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전류가 일정한 값으로 안정되게 유지되려면 당연히 기준 전압원이 안정적이어야 할 거예요. 이러한 기준 전압을 설정하는 데에는 많은 IC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또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TL431입니다. SMPS의 2차 측 피드백 회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준 전압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TL431에 마이너스 단자와 기준 단자를 묶어서 2.5V가 출력되도록 사용을 합니다. 위에 있는 1kohm의 저항은 TL431의 동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저항인데요. 만약 너무 높은 값의 저항을 사용하면 TL431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2.5V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한 TR에 흐르는 전류가 2A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항값이 0.2ohm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전압의 범위는 0V부터 0.4V가 되죠. 저는 이를 위해서 2.5V를 2kohm의 저항과 500ohm의 가변 저항을 사용해서 분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퍼런스 전압의 범위를 0V부터 0.5V까지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트랜지스터 회로 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랜지스터의 HFE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ESD867 트랜지스터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HFE가 나옵니다. 출력 전류가 증가할수록 HFE 값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트랜지스터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컬렉터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HFE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경우 컬렉터 전류가 10A면 HFE의 최소값이 5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HFE가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높은 베이스 전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컬렉터 전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HFE가 감소하고 따라서 더 높은 값의 베이스 전류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 회로처럼 달링톤 방식으로 회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회로를 보시면 5개의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동일한 트랜지스터 ESD867을 사용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TIP100 트랜지스터를 이용했습니다. OPMP의 출력 전류만으로는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를 구동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전류를 부스트 혹은 증폭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트랜지스터와 FET의 주요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죠. 트랜지스터는 전류구동 수자이고 FET는 전압구동 수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동작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전자부하 회로는 과거 제품에서 널리 사용되던 방식인데요. 이제 많이는 사용되지 않지만 회로를 설계하고 동작 원리를 공부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회로입니다. 제작된 회로를 보여드리고 간단한 동작 테스트를 진행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회로를 먼저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자,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전자부하 회로를 분석했던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사용되었던 그 제품에 있었던 트랜지스터를 이제 뜯어서 부품용으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총 6개의 트랜지스터 ESD867이 있는데 5개는 이제 전력 부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의 트랜지스터는 이 5개의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트랜지스터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회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0.2ohm의 션트 저항이 사용되었고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22ohm의 저항, 그리고 베이스에는 10ohm의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굵은 선을 사용했는데 아주 높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은 아니고요. 여기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능기판으로 제작한 이 부분은 이제 OP앰프 LM2904와 이쪽에 TLS31 그리고 여기에 가변 저항이 있습니다. 이 가변 저항을 조작을 하면 이제 레퍼런스 전압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전자부하가 싱크할 전류가 변화가 생기겠죠. 한번 동작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회로가 동작하기 위해선 15V를 인가를 해줘야 하는데요. 15V 인가 부분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이 친구를 이용해서 이 전자부하가 전력을 부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션트 저항이 연결된 이쪽이 그라운드고요. 그리고 이쪽이 컬렉터 연결에 사용되는 단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파워 서플라이에 리미트가 걸리는데 한번 설정을 바꿔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압은 3.3V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전자부하가 10A로 설계를 한 회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상태에서 파워 서플라이의 커런트 리밋은 최대값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가변 저항을 조작을 해서 전류가 늘어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가변 저항을 조작함에 따라 레퍼런스 전압이 변화하고, 레퍼런스 전압이 변하면 그에 맞춰서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트랜지스터 방식으로 설계가 된 전자부하 회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앞으로 FET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 방식으로 설계를 한 회로는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